여기서부터는 말씀드리는 게 걱정되네요. 저를 정신병자라고 진짜 생각하실까 봐요. 이 부조리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결이 될 것이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어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아까 보호행정 입원 환자 조사원 대면 조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를 결국 신청해서 복지부에서 저를 대면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제가 정신병이랍니다. 정말 정신 나가버리겠더라고요. 제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을 당시 Topical Steroid Withdrawal 이라는 약자로 TSW라는 호르몬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호르몬 이상에 의해 생기는 피부병이니 호르몬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TSW라고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말고 꼭 유튜브에 검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동영상 말고 영어권,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분 ETSW 피부병이에요. 이분 영상인데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도 보세요. 이 사람도 보세요. 실제로 TSW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 제가 TSW 관련 영상을 40개 정도 시청하며 공부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한 결과 병원에 가지 말고 가만히 시간을 두고 냅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오늘 현재까지 TSW 관련하여 그 어떠한 약도 먹지 않았는데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제 말이 맞았던 거죠. 유튜브에 있는 TSW 관련 영어권 영상을 시청하며 공부하여 시키는 대로 시간을 두고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놔둬서 현재 100% 중에 95%가 호전됐습니다. 또한 첫째로 제가 아는 형의 아버지께서도 저처럼 스테로이드 알약을 먹고 TSW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병원에 가지 마시고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만히 놔두는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아저씨 분께서 제 말을 믿고 한 달 동안 병원을 안 가고 놔뒀는데 호전이 없어서 결국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스테로이드를 너무 약하게 사용해서 피부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5배 더 강하게 사용해서 확 잡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스테로이드를 더 강하게 사용해서 잡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갑자기 피부가 확 좋아졌고 그대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이제 완치된 상태라고 저에게 공부한 것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아저씨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안면식 정도만 있는 어떤 직장 동료가 스테로이드 알약을 잘못 먹어서 피부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1년 반째 먹어도 안 낫는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께서 가서 그 아저씨에게 그게 영어권에서는 TSW라고 부르는 병인데 그거 병원에 안 다니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낫는 병이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이 두 번째 아저씨도 가만히 놔둬서 완치가 되어서 고맙다고 회사 내에서 짠돌이라고 소문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한 아저씨인데 불구하고 아저씨에게 음료수 세트를 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 당했을 당시 겪고 있던 병은 피부병이 아니라 호르몬병이며 영어권에서 TSW라고 부르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둬야 낫는 병인데 복지부에서는 제가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정신병이라고 저를 정신병자로 진단하고 퇴원을 안 시켜줬습니다. 왜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약을 안 먹느냐고 병원에 안 가는 게 그런 게 정신병이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아저씨는 약을 먹어서 몇 년 동안 더 안 낫고 고생하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약을 안 먹으니까 나았습니다. 제가 맞았던 거죠. 하지만 복지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TSW라는 병이 세상에 알려진 지 아직 5년도 안 돼서 아직 한국 사람들은 알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복지부 직원도 잘 모르셨겠죠. 모르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용서하겠습니다. 입원한 지 15일차 되는 날에 여성 주치의와 면담이 잡혔습니다. 면담은 1분간 진행되었고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생활하는 동안 깊게 생각하며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방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공격성 있는 모습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한 10초 지나고 선생님, 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저 정신병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퇴원시켜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전혀 비정상적인 말을 안 했고 정상적인 말만 했으며 면담은 정말 제 체감상 한 1분 20초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신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1분 20초 만에 제가 망상과 공격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뭐 설문조사지를 풀게 한 것도 아니고요. 면담실을 나와 안내데스크에 가니 입원 기간 연장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연장 통지서를 보니 입원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로 입원이 연장되어 있더라고요. 입원 기간 연장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가능. 그런데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의학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한다고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는 게 남성 주치의와 여성 주치의가 둘이 편을 먹고 마치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더라고요. 의사가 객관적 팩트에 의거하여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을 먹고 서로 이런 법을 악용하여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요. 그리고 남성 주치의와 여성 주치의가 같은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입원했던 폐쇄병동 4층에 남성 주치의도 회진을 도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여성 주치의도 회진을 도는 모습을 자주 봤으니까요. 둘이 같은 병동의 환자들을 돌보는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됐다고 인정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대한민국의 정신병원 입원 연장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남성 주치의와 여성 주치의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하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만 입원 기간 연장 통지서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됐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제 입원 기간 연장 사유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24일간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이게 말이 3주지만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topical steroid withdrawal에 걸린 상태로 24일은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입원시킨 남성 주치의는 병원의 매출액을 유지하려면 환자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대로 진료하지도 않고 정신병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진단하지, 강제 입원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던 아버지와 동생은 지능이 낮아서 제가 망상을 하고 공격성이 있다고 착각하지, 복지부에서도 아직 한국까지 정보가 도달하지 않아 TSW가 뭔지 몰라서 병원에 안 가는 게 정신병이 맞다고 진단하지, 여성 주치의는 남성 주치의와 마치 서로 편을 먹듯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인 마냥 면담을 1분밖에 안 하고 남성 주치의가 진단한 망상과 공격성이 맞다고 자기 입맛대로 진단하지, 철창살로 둘러싸인 폐쇄병동 안에서 진짜로 정신병이 있으신 정신병 환자분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24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너무 공포스럽고 대한민국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쓰는 글은 다 제 추측입니다. 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의 내용이 틀리다고 저를 망상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측이니까요. 하지만 이 내용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제가 24일간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하고 있었을 당시 어느 방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에는 총 6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입원 사유가 조현병이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해 본 결과 조현병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조현병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요. 1번, 불필요한 말, 묻지도 않은 말을 뜬금없이 한다. 2번, 같은 말을 1, 2회도 아니고 막 4, 5회씩도 반복한다. 3번, 너무 말을 오래 해서 듣기 싫은 티를 내거나 딴청을 피워도 눈치 없이 계속 말을 이어간다. 4번, 제가 제가 본 조현병 환자분들은 모두 눈 한쪽이 사시였습니다. 5번, 위생관념이 별로 없을 확률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각질 떨어진 더러운 땅바닥에 덜썩덜썩 자꾸 누우시고 빵, 과자도 그런 땅바닥에 휙휙 던지시더군요. 같은 방을 사용했던 형님 3분 중에 2명은 확실히 조현병이 맞는데 1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따로 물었습니다. 형님은 조현병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조현병이 아니어도 주치의가 조현병으로 밀어붙이면 조현병이 되는 게 정신병원의 시스템이랍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망상도 없고 공격성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형님은 30년째 갇혀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제가 이 발언으로 인해 난처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30년간이나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갇힌 불쌍한 이 형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 형 조현병 맞아도 저까지 망상이 맞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현병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많이 해보면 아는데 정상적인 대답을 잘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더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조현병 형님들 두 분은 대화를 적당히 하다 보면 느낍니다. 조현병이 맞다는 걸요. 단지 이 형님이 30년씩이나 정신병원에서 조깅과 같은 중고강도 운동을 못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해 희망을 잃어 막 나가자는 식으로 게을러져서 씻지를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면도를 잘 안 하고 손톱 발톱을 거의 아예 안 깎고 맨날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며 생활해서 자칫 보면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정신병원 수감 생활로 인해 나이도 뭐 60세랬나 70세랬나 제 기억으로는 69세라고 했거든요. 여튼 나이도 많아져서 대답을 빠릇빠릇하게 못하고 눈을 감고 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봤을 때 전혀 조현병 같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30년씩이나 갇혀 지내면 저라도 충분히 그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저씨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감되었던 정신병원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 아저씨도 병원의 매출액을 기여시키기 위해서 정신병이 없는데 정신병자로 허위 진단하여 수감시키고 있었습니다. 30년을요. 어쩌면 더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겠죠. 이 형님도 퇴원시켜드려야 합니다.